우리의 피부가 탱글탱글하고 탄력 있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자, 히알루론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화장품을 도대체 왜 바르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히알루론산이 가장 잘하는 역할이 본인의 분자량보다 1000배 정도 가까운 물을 쫙 끌어당겨서 피부 위에서 아무데도 달아나지 못하게 머금고 있는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겉보습이나 속보습이 좀 고민이다 라고 할 때는 히알루론산을 발라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피부의 탄력감과 잔주름을 좀 가려주는 그러한 역할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것이 탄력감과 잔주름 그리고 보습까지의 역할을 다 해줄 수가 있는 걸까요? 자,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아무데도 수분이 달아가지 못하게 피부에서 꽉 쥐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분에 좀 붉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함유량이 좀 높은 것을 꾸준히 잘 바르시게 되면 피부가 살짝 물에 불면서 팽팽해지고 탄력감이 있고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잔주름이 좀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지성 피부가 사용하시기에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겨울이 되면 사실상 보습제를 바르게 되는데 보습제에는 밀폐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오일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쿼란 같은 성분들도 피부에서 살짝 막을 씌워주면서 밀폐제의 역할을 합니다. 밀폐제 같은 오일 성분을 발랐을 때 뾰루지가 난다 라고 하는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산을 대체제로 쓰셔서 수분이 바깥으로 달아나지 않게끔 꽉 쥐어주는 잠금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히알루론산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히알루론산이 맞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댓글에서 가끔씩 보거든요. 그럼 히알루론산의 대체제는 뭐가 될까요? 히알루론산은 천연보습 인자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천연보습 인자가 하는 역할은요, 우리 피부 속에서 수분이 쫙 들어오면은 그걸 꽉 머금고 있는 탱크 역할을 해줍니다. 히알루론산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역할을 대체해주는 아미노산이라던가 우레아라던가 이러한 성분을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아미노산이나 우레아 같은 것들도 천연보습 인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분이 쫙 들어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화장품 같은 거를 발랐을 때 수분 저장 탱크라고 해서 피부 속까지 충분히 수분을 머금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들로 대체해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보습크림에서 밀폐제는 필수 성분이긴 하지만 오일이나 시어버터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크림이 혹시라도 맞지 않으신다면 중간에 히알루론산이나 히알루론산 크림으로 대체해서 쓰시게 되면 수분이 멀리 달아나지 못하게 꽉 쥐어지는 역할을 대신해서 해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히알루론산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는 히알루론산 대체제인 우레아나 아미노산과 같은 천연보습 인자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습에만 도움이 되나요?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하시죠? 정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계속 화장품 기술력이 발전하고 있지요. 그래서 히알루론산도 굉장히 잘게 쪼개서 화장품 안에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한 고분자 히알루론산, 중분자 히알루론산, 저분자 히알루론산 이런 게 나뉘어져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잘 보시고 다른 대체제가 유난히 더 안 맞는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제품에서는 제가 어떤 게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인지, 그리고 다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거는 빠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건데요. 나중에 스스로 제품을 고르실 때 이거는 고분자구나, 이건 중분자, 저분자 다 들어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제품을 고르셔야 나는 겉보습을 케어하면서 난 잔주름을 좀 안 보이게 해야지, 그럴 때는 고분자 히알루론산만 쓰셔도 되거든요. 혹은 중분자와 저분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전 속건조가 좀 고민이에요 라고 할 때는 훨씬 더 잘게 쪼개져 있는 히알루론산을 쓰시게 되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수분 저장 탱크에서 수분을 꽉 머금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요. 히알루론산의 함량은요 0.001%부터 2%까지 화장품 안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함량별로도 구분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도 구분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이 9가지 제품 중에서 나하고 꼭 맞는 제품을 고르셔서 피부가 좀 더 탱글탱글해지고 매끄러워지고 수분감도 충만한 그러한 피부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품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제품은요,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정리했습니다. 자,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분자는 피부 표피에 남아서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살짝 붉게 되면서 탱글탱글하고 매끄러워 보이고 촉촉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좀 있으시고 잔주름이 좀 고민이고, 특히나 눈가 그 주변에 전 잔주름이 좀 고민이에요 라고 할 때 히알루론산을 바르시면 도움이 되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바르시면 좋은 제품을 제가
소개를 드릴 거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제품은 지성 피부나 다른 모든 피부가 다른 제품과 함께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지성 피부나 잔주름이 심한 피부만 봐야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세요. 자, 첫 번째 제품은 아토베리올 365 세라 히알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 안에 함유량은 알 수는 없는데요. 이 제품은 고분자 히알루론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0.1%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소량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많다 적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의 특징은요, 굉장히 순하다 이런 느낌 받습니다. 저는 일부러 제품 테스트하는 날이 많아서 장벽을 훼손하면서 제품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부가 요즘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장벽이 무너졌을 때도 따갑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항상 써보는데 이 제품은 순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함량에 비해서 두께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함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0.1%였고요. 근데 발랐을 때 참 좋은 점은 약간 두께감이 느껴지는데 바르면 바를수록 얇아지면서 흡수력이 좀 빠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라마이드와 히알루론산을 결합해서 만든 것이 이 제품의 특징이어서요. 세라마이드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에서 장벽을 이루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세라마이드와 히알루론산도 제가 표피에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분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장벽도 케어하면서 보습도 케어되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감한 피부가 히알루론산을 좀 써보고 싶다. 그러나 나는 너무 고함량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저함량으로 쓰면서 히알루론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느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제품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분자 히알루론산만 함유된 닥터자르트 바이탈 하이드라 솔루션인데요. 이 제품은 토너 같습니다. 토너 같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첫 단계 팩토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냥 손으로 꾹꾹 눌러서 피부 위에 얹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럼이라고 생각하시고 바르게 되면 줄줄 흘러서 좀 바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르자마자 싹 스며드는 제형이라기보다는 약간은 그래도 미끌미끌한 제형이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스쿠알란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토너 제품들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제품들보다는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가 토너 단계에서 보습 주고 싶다라고 할 때 쓰시면 좋고, 특히나 수분 부족형 지성이 스쿠알란이 맞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토너 쓰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토너 중에서 히알루론산 토너다라고 할 때는 너무 지나치게 무거운 토너들도 많은데 좀 산뜻하지만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제품 쓰고 싶다라고 할 때 토너 단계에서 히알루론산 써주시면 좋고, 그리고 세럼을 이미 충분히 잘 쓰고 계시는 경우에 난 히알루론산을 하나 껴놓고 싶은데 어디다 껴넣어야 되지? 라고 고민되셨을 때 토너 단계,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제품 써주시게 되면 너무 두꺼워지지 않으면서 히알루론산은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고분자는 표피에서 수분을 끌어당겨주고, 중분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수분을 당겨주고, 저분자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가서 수분을 꽉 쥐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들을 잘 이해하시고, 저는 속건조도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지금서부터 소개해드리는 제품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품은 라운드랩인데요. 자, 라운드랩 고객센터에다 연락을 해봤더니 히알루론산 함유량은 대외비래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 많은 함량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진 않다 정도로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바르자마자 흡수돼 버리는, 진짜 바르자마자 사라지는 그러한 제형이라서 흡수력 좋게 피부 위에 거의 남지 않는 그러한 마무리감을 좋아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라운드랩 쓰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포이드로 얼굴 위에 탁 짜게 되면 주르륵 흘러서 금방 흡수돼 버리고 빨리빨리 롤링해서 흡수시켜야지 되는 그러한 제형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 안에는 부활초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속에 수분기를 쫙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10가지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서 고, 중, 저로 수분을 채워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직 이 제품의 조금 아쉬운 점은 히알루론산 함유량을 알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기능을 할까에 대한 것을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피부 타입은 지성입니다. 지성 피부 중에서도 제품 탁 발랐을 때 싹 없어지면서 빠르게 흡수되고 뭔가 잔여감이 남지 않은 그러한 것을 원하면서도 좋은 성분이 들어간 거 쓰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라운드랩 쓰시면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라고 봅니다. 저같이 건성 타입이 만났다 라고 하면은 저라면 이 제품을 여름에 썼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오 힐보인데요. 바이오 힐보도 마찬가지로 고, 중, 저분자 히알루론산 다 들어가 있고 함량은 알려주시진 않았습니다. 이 제품에는요 3세대 나노 히알루론산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세대 나노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뭐냐면 훨씬 더 잘게 쪼개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기술력을 담았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건조 고민이신 분들이 이 제품 바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 앞서서 봤던 라운드랩보다는 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수분감이 조금 더
더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도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 그러니까 부활초 성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 그러니까 부활초 성분 들어가 있으니까 수분길 쫙 피부 속까지 열어주는데, 거기에다가 히알루론산까지 콸콸콸 넣어주는데, 바이오힐보 같은 경우에는 나노, 그러니까 훨씬 더 잘게 쪼갰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훨씬 더 깊은 곳까지 히알루론산을 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는 바이오힐보가 조금 더 촉촉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함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선호하는 제형을 매장 가서 테스트해보시고, 난 조금 촉촉함이 남아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바이오힐보가 낫고, 난 완전히 흡수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은 라운드랩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니스프리입니다. 이니스프리가 함유하고 있는 히알루론산은 0.01%입니다. 이 제품도요, 라운드랩에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얇은 제형인데요. 라운드랩이 가장 빠르게 흡수가 됐다면 이니스프리가 그래도 조금 더 촉촉한, 그러나 바이오힐보보다는 훨씬 가벼운 그런 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녹차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도 뾰루지 자주 올라오고 트러블 자주 올라오는 수분 부족형 지성 있으시면 이 제품은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왜냐면 녹차수가 해주는 역할이 항산화의 역할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논문에서 보면 녹차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셨을 때 여드름이 개선된다 라는 그러한 논문으로 볼 때 수분 부족형 지성이 이렇게 여드름도 케어하면서 쓰시기에는 참 이 제품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지성 피부가 쓰는 저희 직원이 이 제품에 대해서 평가해 준 것은요, 생각보다 잘 흡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는 줬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여기 흡수력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린티 시드 같은 경우에는 후기도 좀 보시고 매장 가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더마토리 히알샷 제품인데요. 이 제품 안에는 히알루론산이 0.24%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분자 히알루론산과 저분자 히알루론산 두 가지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제품은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함량이 너무 낮아서 이 제품은 조금 더 고분자 히알루론산에 가깝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 회사의 수분 부족형 지성인 피부가 썼을 때는 2번 정도 레이어드해서 발랐더니 너무 좋았어요 라는 평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앞서서 소개한 바이오힐보와 더마토리의 제형이 좀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점성이 있으면서 촉촉하면서도 너무 두껍지 않은 그러한 제형이 바로 더마토리와 바이오힐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바이오힐보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래도 더마토리가 조금 더 함량이 높아서 그런지 수분을 머금고 있는 느낌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은 빌리프 제품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참 예전부터 써왔어서 제가 히알루론산을 소개할 때 꼭 소개해야지 라고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대신에 이 제품의 오직 단점은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제품력이 참 괜찮습니다. 자, 이 제품 안에는 히알루론산이 1.5% 정도 함유가 되어 있고요. 고, 중, 저 히알루론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께감은 너무 두껍지 않지만 이 제품을 발랐을 때 히알루론산이 적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촉촉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안에는 페룰릭 애시드 들어가 있어요. 페룰릭 애시드는 항산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페룰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노화된 피부가 쓰셨을 때 또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이 안에는 고분자 히알루론산 함량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피부 위에 잔주름이 좀 있어서 고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고분자 히알루론산에 이렇게 조금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바르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노화된 피부가 항산화도 하면서 히알루론산 보습 관리도 하면서 둘 다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제품 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쫀득쫀득하면서도 그러나 끈적이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수분 부족형 지성이 썼다라고 할 때는 이 세럼만 한 2번 정도 바르고 여름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준 것으로 볼 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분감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도 제품력도 괜찮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오디너리입니다. 디오디너리의 함량이 가장 높은데요. 바로 2%입니다. 제가 이 제품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제가 아마 작년 저의 스킨케어 루틴에 이 히알루론산 제품을 꼭 포함시켰을 거예요. 자, 이 제품이야말로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2%로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형감이 가장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제형감이 2%의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끈덕끈덕하고 좀 약간 두껍다라는 느낌을 받겠지요. 그래서 저처럼 좀 건성이다라고 하는 피부는 이러한 제형의 세럼을 발랐을 때 충분하다, 좋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예를 들면 지성이나 아니면 좀 텁텁한, 좀 두꺼운
두꺼운 그러한 세럼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그 히알루론산 특유의 제형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실리콘 같지도 않으면서도 뭔가 약간 두꺼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함량이 많이 들어갔을 때 더더욱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살짝 나지만 그래도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를 다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촉촉한 제품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로 따졌을 때 디오디너리만한 것이 없어서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꼭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잔주름이 있거나 이런 분들, 그러면서도 난 좀 가성비 좋은 제품 쓰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디오디너를 쓰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 되면 살짝 좀 막이 씌워져 있는 느낌도 들고 약간 좀 두께감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러나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잘하는 피부 위에서 수분을 꽉 머금고 있는 역할은 2% 함량이 가장 아무래도 우수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함량만 보고 히알루론산 고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디오디너를 쓰시면 분명히 만족하시면서 쓰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히알루론산 제품 9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자,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자이기 때문에 안 맞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맞는 화장품과 안 맞는 화장품, 그 중에서 성분을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대한 그러한 영상도 만들어 드릴 텐데요. 히알루론산이 안 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쩌면 히알루론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히알루론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대로 찾으시려면 차라리 함량 높은 거를 처음에 팍 쓰셔서 정말로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보통의 화장품에는 히알루론산이라고 전성분에 적혀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함량이 0.00001%로 굉장히 미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제품명에는 히알루론산 세럼 이렇게 적혀있을 수도 있잖아요. 난 히알루론산이랑 안 맞나 봐 라고 해서 다른 히알루론산까지 다 배제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하시려면 애초부터 함량 높은 걸로 시작하셔서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 방법이 훨씬 더 좋습니다. 히알루론산 잘 고르셔서 올 겨울은 더 촉촉하고 탱글탱글한 피부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